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현재는 7시고요. 아침 7시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시장에 대한 전망, 뉴욕 증시의 마감과 밤새 일어났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제 현상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침에 여러분에게 오늘 시장 전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인천여고 각지문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제목을 미중 협상 다음에는 미북 협상이다 이렇게 붙여놨죠. 미중 협상 다음엔 북미 협상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만큼 북미 협상도 앞으로 속도를 낼 것 같다라는 기대치입니다. 인천여 유튜브는 요렇게 요 자리로 가면은 볼 수가 있고요. 매일 아침 7시 아침 7시하고 밤 9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저의 그 시장에 대한 개념, 투자 전략에 대한 철학은 1등 주도주, 시대의 영웅주, 이제 그런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1등 주도, 가장 센 종목에 투자해라 하는 거, 또, 그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올랐어요. 예상을 했던 것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건데, 팩트셋 예상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고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의외로 좋다라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의외로 좋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스몰딜 성공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근지에 깔려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했던 문제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 또 영국과 유럽의 브렉시트 관련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풀려나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치, 또 그동안 이제 경기가 쭉 좀 하강곡선을 그렸죠. 17년 이후에 약 2년 가까이 하강곡선을 그렸는데, 하강곡선이 이제 마무리될 단계 됐다. 근데 대개 이제 20개월 주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 수준의 경기의 흐름이 바닥에 오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우지수는 0.89% 올라와서 27,000까지 다시 올라와 버렸고요. 나스닥은 1.24% 올라와서 8,1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참 기술적으로 보면은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위치죠. 쉽지 않은 위치. 근데 주가가 빠지질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 18년도 1월 달에 다우지수가 26,0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7,000이야. 이게 참 쉽지 않은 흐름인데,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뭐 라인을 여러 개 걸어놨습니다만은, 요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형태의 차트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고공행진하는 차트가 대개는 이제 무거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워진다. 이렇게 무거워지게 되면은 대급락이 나온다. 이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이제 90년대 말 1990년대에 미국 증시는 거의 10년을 올랐어요. 10년. 9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10년을 올랐는데, 그때 이제 아시아 시장은 80년대 급성장을 접고 90년대 중반 후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000년도가 중국의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980년도가 이제 아시아의 시대, 아시아의 사룡을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뭐 싱가폴, 또 홍콩, 뭐 대만 이런 시대였다면, 1990년은 이제 미국의 시대였죠. 미국과 유럽의 시대였죠. 마찬가지로 2000년도가 중국의 시대였다. 그때 가장 중국이 빠르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 10년 내내 지금 올라왔습니다. 10년 내내. 2009년도 바닥에서부터 10년 내내 올라왔어요. 2009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고 이후에 빠르게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올라가 있고 쭉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뭐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멈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 2020년대부터 2030년은 다시 아시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는 다시 아시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중국의 시대 혹은 아시아의 시대, 중국의 시대 혹은 아시아의 시대.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급성장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죠.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 그래서 2020에서 2030년은 다시 아시아의 시대. 즉 신흥국 시대라는 얘기죠. 신흥국 시대.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이 일어나고 또 중국과 일본, 뭐 한국이라를 비롯한 아시아 사령이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렇게 된다면 2020년도 10년 동안은 이제 아시아 정치가 이제 급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년간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지는 않고 대개는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데 요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의주시해보자 하는 말씀과 최근에 한국 원화도 이제 좀 안정되고 있죠. 다시 1220원까지 갔다가 이제 1185원까지 1200원대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뭐 IMF 위기니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사실 제가 뭐 얘기했듯이 원화가 좀 낮아지면은 우리 수출에 좀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환율이 그런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경제는 여전히 펀더멘탈이 가장 우수한 전 세계에서 가장 펀더멘탈이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고 어디입니까? 멜린치 분석이었나? 위험하면 한국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이제 분석한 데 있었죠. 위험하면 한국으로 도망쳐라. 만약 위기가 온다면 한국으로 도망쳐라.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 것처럼 한국은 안전하다 하는 거. 단지 성장률이 좀 정체인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률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이 필요한데 저성장 시대로 뭐 들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가면서 저성장 시대에는 뭐 어쩔 수 없는 피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이다 한 거. 자, 그렇고요. 자, 어쨌든 34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그중에 29개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오늘 JP모건하고 시티그룹도 실적이 좋았고 존슨앤존슨도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JP모건, 시티그룹 전부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가 여전히 EU하고 영국하고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미셀 바른이 EU 브렉시트 수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일단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별로 영향을 안 받았다. 7월 달에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시장은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다 반영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뉴욕 연준이 10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이제 뉴욕의 경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뉴욕의 경기를 나타내는 건데 뉴욕 경기가 가장 빠르죠. 지난달 9월달에 2.0에서 4.0으로 상향되고 있다. 월가 전망치는 0.8이었다는 얘기죠. 전망치 0.8보다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좋은 편이다 하는 것은 증시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는 거죠. 야디니 리서치의 야디니, 시장의 실적 기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 애널들은 부정적 면을 가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하여튼 눈높이가 낮아진 덕분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그러니까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는데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어요. 그래서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는 2.2%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0.3 하향해서 3.0.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3으로 하향, 0.3%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0.6%포인트. 2.6에서 2.0으로.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내년은 이제 3.4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신흥국 회복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 그래요. 신흥국 회복.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런데 신흥국 회복이 강할 것이다. 자, 소리는 이상 없죠? 소리 이상 없죠? 소리 잘 나죠? 그죠? 예, 소리 잘 나죠? 소리 잘 나시면 1번 눌러주세요. 네. 그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의 파괴 효과가 큰 한국, 홍콩, 싱가폴 이런 나라의 하향폭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0.6% 하향, 홍콩은 최근에 이제 민주화 시위까지 겹쳐가지고 2.4% 많이 하향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1.8, 사우디는 1.6% 하향, 인도와 브라질과 멕시코는 1.2% 하향. 한국의 성장률 하향도 좀 0.6이니까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한국보다도 훨씬 더 경기가 하향된 데가 많았다는 얘기죠. 홍콩 2.4%, 싱가포르 1.8%, 사우디 1.6%, 인도, 브라질, 멕시코 1.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가 전부 둔화되는 것이 한국 경제 나홀로 둔화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 나홀로 둔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나홀로 둔화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거다.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됐다. 네, 동반 둔화됐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둔화의 원인은 첫 번째는 경기 순환. 이게 이제 아마 20개월 순환이 맞는 것 같죠? 20개월 순환. 대략 한 지금 2017년도에서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거의 지금 바닥까지 왔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 요 두 가지가 아마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좀 조정받은 이유가 그 두 가지가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MF가,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고했다.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재정을 좀 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좀 펼쳐지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홍콩, 싱가폴, 사우디,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좀 하향이 조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재정 여력이 가장 우량하죠. 재정 여력이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좋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핀다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지금 이제 추가 경정 예산도 이제 시작이 됐죠. 추가 경정 예산. 그래서 아마도 이제 4분기하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보사 얘기 한번 보자고요. 인보사. 기사회생 인보사 임상시계 하나. 이제 인보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여러분 대부분 대충 인보사의 얘기를 대략은 알고 있지만 좀 자세하게 보자, 자세하게 보자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주말이죠. 코스닥의 기업심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까지는 상장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이제 인보사가, 다시 임상 3상이 되어가지고,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FDA가 임상 3상 중지 관련해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게 9월 20일입니다. 근데, FDA는 임상 중지를 지속한다, 임상 중지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골세포 특성 분석 자료 보완을 요구했단 말이죠. 임상을 중지시킨다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됐던 연골세포 특성에 대한 분석을, 자료 보완을 하면은, 임상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2핵 형질 전환세포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방사선 조사 전후의 형질 전환세포의 외피 유전자 도입 후, 레토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자료, 이런 것을 보완 요청했다 그래요. 좀 어렵죠? 형질 전환세포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에 대한 요걸 갖다가 좀 보완해 달라는 거죠. 레트로바이러스하고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TCU진이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은 FDA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30일 이내에. 그래서 업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업계에서는 일단 임상 3상 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실험 결과를 얻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료 보완 자료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고, 또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임상이 중지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임상 환자 모집이 가능하겠냐? 아니, 문제가 있다는 약을 가지고 임상을 한다 그러는데, 임상 환자들이 거기에, 응하겠냐, 이거죠.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임상 3상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할 기간이 있겠냐. 다시 이제 임상을 한다면은 투자할 기간이나 투자자, 돈이 모집이 되겠냐, 이거죠. 요것이 이제 가장 문제다. 환자가 모집되겠냐, 또 돈이 모집되겠냐. 요거가 이제, 지금 이제 인보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북미 대화가 지난번에 김명길 이후로 다시 또 좀 난항이죠. 난항인데, 김명길이가 결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다들 그냥 뭐 북한의 뭐랄까, 술수 벼랑끝 전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벼랑끝 전술이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실무회담했는데, 실무회담에서 뭐 결렬이다, 얘기 말이 안 된다. 실무회담이 무슨 결렬이 있냐. 실무회담, 정상회담이라면 몰라도 실무회담에서 결렬이라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서로 이제 얘기를 그냥 나눴을 뿐이고, 미국이 요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 거죠. 우리의 아는 요런 것들이 있다. 디스플레이가 설명을 했는데, 그걸 결렬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결렬이라고 말은 했지만, 미국이 좀 더 좋은 안을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주세요, 이런 얘기지. 그게 결렬이라고 얘기할 말은 결렬이지만 우리는 좀 더 좋은 안을 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더 좋은 안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설명했다는 대안 설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좀 더 북미 대화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축구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서 이제 북한이 좀 빡빡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죠.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이 저렇게 저거 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그 다음에 F-35 전투기 도입,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원인이 됐다 그럽니다. 그 북한의 내용 설명은 그래요. 북한은 아니 한미연합훈련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냐? F-35 전투기는 또 왜 도입하냐? 우리 뭐 이제 더 이상 군비정강 안 하기로 했지 않냐? 이런 이제 불만인데,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미국이 좀 좋은 안, 그러니까 뭐 제재 해제를 빨리 좀 내놔라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뭐 물론 이제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결국 제재 해제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놓고 빨리 협상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구 예선전까지는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주니어 역도대회, 북한에서 평양에서 있는 주니어 역도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을 공식 초청했다는 얘기죠.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변화의 조짐. 그러니까 미중 간의 협상 완료. 뭐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스몰 딜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더 진전되는 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기류 변화가 이제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20일 날이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이군요, 이번 주말. 20일 날 그 개막하는, 평양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남측의 선수단과 이제 임원들이겠죠. 70여 명을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 또, 카타르에서는 취재진 방북을 불허했는데, 역도대회에서는 취재진 2명의 방북을 허가했다. 이 평양 주니어 역도대회는 남북한, 중국, 필리핀, 몽골 등 400여 명이 출전한다 그래요. 상당히 많이 출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약간의 그 태도의 변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미국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겠죠. 미국과 북한이 물밑 접촉은 하고 있겠죠. 물밑 접촉. 그래서 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2차 실무협상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실무협상 들어가게 되면은 또 남북주가 또 힘을 좀 받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요런 얘기도 있어요.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을 바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3차 정상회담 바로 가게 되면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처럼 서로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나는 협상의 달인이다.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나도 협상의 달인이다. 요렇게 서로 생각하게 되면은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한쪽이 좀 착하다, 말이 좀 이상하다. 한쪽이 조금 져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뭐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회담에서, 대부분 다 합의하고 도장만 찍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정상회담을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회담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무회담에서, 대부분 다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석탄 섬유 제재 해제 제안을 했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제 실무협상, 김명길 실무협상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제안이 석탄 섬유 수출 금지 일시적 해제, 요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의 개념이 뭐냐? 비핵화의 개념은 이런 거란 얘기죠. 모든 핵무기,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비핵화의 개념이다. 그죠? 다음에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생화학무기 완전 해제를 약속. 이게 이제 미국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거죠. 요건 이제 약속하는 거죠. 약속. 요거 약속하는 겁니다. 완전 해체를 약속하는 거죠, 약속을 이제 미리 하고, 먼저 요걸 하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미국이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종전선언 같은 걸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근데 그 정도가 된다면은 전면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거죠. 제재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가 제재 완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제재 완화를 얘기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제 미국의 스몰딜 성공, 미중 스몰딜 성공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글로벌 정치가 굉장히 좀 반기는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한국 정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2100포인트 돌파에는 요거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2100포인트 돌파 안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스몰딜이다. 좀 더 강력한 딜이 있어야 되겠다. 미중 간에. 그래서 2100포인트 돌파 안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또 IMF 세계 경제력 하향 조정이지만 이미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미중 합의로 인해서 심리가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도 좀 다시 좀 힘을 받는, 그러니까 회복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북미에 관련해서는 어떤 스탠스 변화가 긍정적이다. 실무 접촉 기대한다는 거.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여전히 저점 매수와 보유를 말씀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어제 시장 좀 흐름들 짚어보면은 첫 번째가 어제 등락률, 어제 420%, 그저께 420%인데 어제는 133%였죠. 또 코스닥은 275%였는데 179%였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 왜 쓰냐면은 연이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월화 연이틀 등락률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좋았다. 이 얘기 뭐냐면 체감지수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 얘기 뭐냐면은 종목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체감지수가 좋아지고 있다, 종목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대형주는 어제 뭐 큰 변화 없었고, 바이오에서는 이제 어제는 오른 종목이 뭐 알테오젠 정도가 좀 올랐죠. 알테오젠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이제 보합 정도 그런 모습이었고, 코오롱과 헬릭스미스도 좋았네요. 헬릭스미스 좋았고, 나머지는 보합 정도였다. 남북 경협주도 어제는 좀 보합 정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보합 정도 수준으로 갔고, 반면에 재료 장비주들이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또 후성이라든가 동기세민캠, 또 장비주였던 이제 SFA 반도체, 원익 IPS 같은, 또 테스 같은 종목도 최근에 살아나고 있죠. 이런 종목이 좀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IT에 대한 이제 투자가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야겠다. 그 외에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비슷비슷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고 좀 기대치를 가지고, 또 남북경협주는 새로운 접촉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주목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인천유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뭐 제가 매일 설명을 드리지만, 네. 인천유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와우넷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보는 화면에도 나오죠. 화면에서도 보면은 뭐 여긴가 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탁탁 돌아가죠. 뭐가 돌아가면서 회원가입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회원가입하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신루타 종목이 개념이죠. 신루타 종목. 그래서 우리 방의 포트폴리오는 신루타 종목 플러스 남북경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경협주하고 신루타 종목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남북경협주는 이제 소위 좀 단기 매매, 남북경협은 스윙의 스윙,
스윙, 급등시 매도, 급락시 매수.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남북경협주는 하고 있습니다. 급등시는 매도하고 급락시 매수하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이고, 반면에 신루타 종목은 장기 종목이죠. 장기 종목. 그래서 쭉 지금 갖고 있는 신루타 종목 끌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종목 정도를 신규 편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2종목은 IT가 될 겁니다.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종목. 2종목 신규 편입을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신루타 종목에서. 그렇게 요의 스타일은 그렇다라는 거. 남북경협주들은 스윙으로, 요거 이제 스윙으로 스윙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남북경협주. 요거는 이제 재료 종목이니까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남북경협주의 시조세죠. 시조세. 우리 방이 움직이면은 남북경협주가 그쪽으로 가더라. 시세가 그쪽으로 움직이더라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방이 남북경협주에서 어느 쪽을 가게 되면 그쪽이 좀 강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북경협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신루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방이 지금 5개 종목의 신루타가 있어요. 신루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2종목 정도를 고민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좀 좋았습니다. 지수는 안 올랐지만.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이제 미중 스몰딜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제보다는 뭐 안 좋을 수 있는데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미중 스몰딜 때문에 일단 210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 자체는 이제 수급 좋아지면서 상승으로 가는, 상향되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고, 잘하면 2150까지 갔다가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215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100으로 가는, 이런 이제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제, 낙관적이죠. 근데 2150까지 갔다가 밑으로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스몰 딜이 어떻게 되느냐, 미중 간의 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너무 낙관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초의 미중 합의가 됐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좀 심리면에서 미중 합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스탠스로 볼 때, 트럼프의 대선 전략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 합의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와 또 세계 이슈들, 특히 이제 북미 비핵화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